네, 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 카페에서 간단하게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재료는 크레파스고요. 크레파스는 흔히들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저는 다이소에서 구했습니다. 잠깐 카페에서 시간 때울 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카페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왜 유독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의문입니다. 물론 뭐 브랜딩 마케팅도 잘 돼 있고 커피도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커피를 잘 몰라서 그냥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그 충청도식 유머 중에 쓴 아메리카노를 주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죠.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지 아마? 이렇게 얘기한대요. 듣고 안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크레파스 색이 다양하진 않아서 어떤 색을 쓸지 큰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이쁘게 그리려고 너무 선을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그리지 않거든요.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곰돌이는 이런 식의 곰돌이를 그리는구나. 곰인형을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쁘게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도 일부러 조금 삐뚤삐뚤하게 그리고 저는 그런 그림체가 좋아서. 그거 아세요? 스타벅스에서 한 두어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들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계약을 스타벅스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눈에 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어도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뭐 하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가끔은 이런 거 그리게 되면 애기들이 이렇게 와서 말 걸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소곤소곤 얘기하기도 해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아이들의 이런 동심을 파괴하고 싶진 않아요.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줘도 되는데 유독 성인분들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면서 약간 후회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올걸. 그냥 커피만 마실걸. 그래도 이렇게 정신없고 시끄러운 데서 그림 그리면 뭔가 시간을 막 쓰는 것 같진 않아서 그래도 난 뭔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놓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위안은 있죠. 제가 이걸 그려서 그 마플샵에서 티셔츠나 이런 거로 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 그림을 찍고 포스터처럼 만들고 옛날 빈티지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지금 그린 그림이 전부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낱 손그림으로 하찮게 보잘것없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요즘 AI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엄청 불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체가 될까? 옛날에 사진기 나올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걸 전달했었는데 사진기가 나오면서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뭐 추상화도 그렇고 모더니즘도 그렇고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사실같이 그리지 않는, 오히려 사실적인 기법보다는 생략을 하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단순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등장했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AI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처럼 뭔가가 또 생길지. 근데 그림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림이 정말 좋아서 산다? 그림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 솔비 씨도 그렇고 GD 씨도 그렇고 박신양 씨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서 출품하고, 박신양 씨는 뭐 판다고 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 알까? 근데 적어도 그 만든 사람에 대한 명성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팔리겠죠. 그런 것처럼 그림을 산다?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정답이거든요. 어떤 걸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림을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해,
그러면 믿고 살 수 있는 그림 아닐까요? 뭐 GD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원체 그 자신이 브랜드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고 믿고 사셔도 오히려 3천만 원?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지금은.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그분들이 미술 쪽을 또 활동하시면서 한 번씩 미술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한 번씩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팔렸을 때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냐면 유튜브를 서칭을 해보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로 조회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뭔가 앞을 보고 달리자라는 그런 추세 때문에 많이 잃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예술성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건물이 낡았으면 재개발처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올리잖아요. 유럽 국가나 어떤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 국가들 보면 그 외관을 웬만하면 최대한 보존하고 안에를 리모델링하는 격으로 한단 말이죠. 그게 훨씬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지만 자신들의 그 옛날 것들, 그 문화를 잃지 않으려는,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은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도 가장 잘 만드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엔진이래요. 수치가 정확하니까.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 느낌을 중요시하는 그런 쿠셔닝이라든가 그런 코너링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봐도 얼추 이해가 가고, 그리고 원체 우리나라는 뭐 내수에 뭔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해외로 수출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하드웨어의 강국, 뭔가 만들면은 그래도 한국 퀄리티 최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하드웨어라는 게 이제는 너무 빨리 대체가 되고, 사람들도 예전에는 반도체 하면은 뭐 한국이라고 해도 점점 뭐 TSMC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 기술력을 넘보다 보면 점점 따라가고 하드웨어에선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거죠. 대신에 소프트웨어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가 강국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에서 예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같이 뭐 예술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나?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로서 정점을 찍는 건 이젠 경쟁력이 너무 심하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폰처럼요. 애플 진짜 불편하고 폐쇄적이고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애플이잖아요. 디자인 안 변해서 나와도 그래도 애플이잖아요. 그 애플의 가치와 애플의 사상, 그 사람들의 그런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하드웨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그 느낌적인 느낌 중에 대표적인 게 그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 해야 되는 부분인가? 뭔가 예술가라고 하면 그리고 예술가라고, 저 사람 예술가라고 하면 네가 무슨 예술가야? 뭐 이런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해외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크루분 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고 따르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가서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까 너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디자이너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아티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난 디자이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 아티스트. 그걸 듣고 형이 약간 얘네들은 이런 데한 경계가 없구나. 아티스트라는 개념에 디자이너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아주 세분화로 나눠요. 나는 예술가는 아니고, 난 아티스트는 아니야. 난 디자이너야. 그게 너무 저도 듣고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현실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 잃은 것들이 많았어요. 달리다 보니까 뒤에 이거 떨어졌는데요. 무슨 소리야. 빨리 달려. 이러다 보니까 그 떨어진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거를 많이 버리고 없애고 등한시하고 움직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그런 감각적인 부분, 예술성이나 감성인 부분에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느라 돌아볼 계기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꼭 드라마에서도 진부하게 미술이나 이런 거 갤러리 같은 거 하면 돈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딱 우리 머리에도 직관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술이라고 해도 내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들랑달랑 거릴 수 있어야 되는 갤러리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술이 별게 아니라 내 생활에 밀접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갔어야만, 각 잡고 가야만 봤어야 됐던 거죠. 내가 티조가리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갇혀 입고 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술은 한없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활에 가깝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라는 개념 자체를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제가 그 현실을 안다는 건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라고 하면 어떤 취급과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건물 짓는다고 하면 한국 아티스트들, 뭐 한국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이런 분들 잘 안 써요. 해외 디자이너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변해서 젊은 아티스트들을 영입해서 뭔가 또 콜라보를 하는데, 예전엔 진짜 심했어요. 이거 분해해서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 이거 구조 어떤지 한번 봐봐,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는 곧 엔지니어다, 뭔가 이 해외에서의 디자이너 아티스트의 개념이잖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또 제가 요즘 친구들 보잖아요. 그러면 또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은 요즘 친구들이 더 소리내고 더 좀 거칠게 말하면 나댄다? 좀 더 나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지금 세대분들은 어쨌든 정보가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말고 뭐 세계 1대 부자, 뭐 세계 50대 부자 뭐 이런 거 누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우리도 알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봤을 땐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맞아요. 정책이 잘못되고 나라가 늙어가면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 빨리 달려, 빨리 나라가 먼저지 회사가 먼저지 이런 세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소리 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저도 끼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 나이가 어중간해가지고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포토샵 돼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티나 컵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제작을 할 건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